안녕하세요. 최일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12월 ISM 서비스 PMI를 가져오셨네요. 예.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습니다. 금요일날 발표됐었죠. 금요일날 발표됐었고 발표 당시 50을 처음으로 또 하회하면서 시장에 약간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컨센서스가 55였는데 뭐 50이 깨져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49.6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굿즈 쪽이 아니라 제조업이 아니라 그죠? 서비스니까 서비스 쪽이 워낙 최근에 이제 핫해가지고 최근에 뭐 CES 행사도 보면 11만 7천 명인가 엄청 왔더라고요 보니까 11만 7천 명이 2020년 1월달 숫자였었고 이번에 10만 명 가까이 오면서 그쪽 서비스 쪽이 확실히 이제 핫한 분위기라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서비스도 세그멘트가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핫한 서비스 부분은 호스피탈리티나 레저나 여행이나 뭐 이런 정도인데 다른 서비스 쪽은 이따 보시겠지만 그다지 좀 업황 자체가 핫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그걸 종합을 하다 보니까 50 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 물가하고도 좀 연동이 됩니까? 그렇죠. 서비스 PMI에서도 지불 가격이 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 그 구매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제 조달을 할 때 내는 비용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향후 서비스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보시겠지만 그 PC 서비스 물가하고 이 ISM 서비스에 속해 있는 물가하고 지불 물가하고 지불 가격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일단은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2월 ISM 서비스 PMI가 49.6으로 2020년 5월 달에 45.2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했고요. 50 이하면 컨트랙팅 그리고 50 이상이면 익스펜딩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시면은 팬데믹 직후에 4월에 41.5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5월에 45.2,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올라가다가 2021년 11월에 68.4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정점을 찍은 이후에 빠지다가 이번에 49.6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번에 빠진 폭이 좀 급하게 빠져가지고요.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항목을 보면은 이 서비스 PMI는 위에 4항목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비즈니스 액티비티하고 뉴 오더스하고 인플로이먼트하고 서플라이어 딜리버리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4항목 모두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4항목을 합쳐서 4로 나눈 수치가 49.6인데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상승한 항목을 좀 찾아보긴 어려운데 그 수치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수출 주문이나 인벤토리 센티멘트 요 정도가 이제 그 상승한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하락을 했고 특히 그 하락한 항목 중에서 제가 제조업 PMI에서도 주목을 했었던 항목인데 공급자 배송하고 지불 가격 줄진 부분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 발표가 될 때 이 부분이 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ISM 그 협회에서 코멘트 하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공급자 배송도 그 코멘트를 하는데 공급자 배송 기간이 물류 개선으로 단축됐고 고용이 경기 불확실성과 신규 채용 지연으로 감소했으며 연말 할로데이 시즌 효과로 비즈니스 액티비티 기업 활동은 50 이상을 유지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코멘트를 했고요. 밑에 그
서플라이 딜리버리스를 보면은 이쪽이 서비스 쪽도 그렇고 제조업 쪽도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는 배송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고 있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축으로 인해서 최근에 운임이나 다른 요인들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서설이 길었는데 서비스 PMI에 있는 지불 가격 위에 잠깐 보시면은 프라이스라고 표시된 가격 부분이 67.6을 기록을 했잖아요. 예. 전월에 70을 기록을 했어요. 70에서 67.6인데 상당히 좀 높아 보이잖아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제 빠졌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PMI 안에 있는 지불 가격, 프라이스하고 PC에 그 물가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은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네. 그 서비스 물가하고 추이를 좀 그려보면은 서비스 PMI의 지불 가격이 조금 선행을 합니다. 그 파란 선이 서비스 PMI의 지불 가격, 프라이스 부분이고요. 네. 그 주황색 선이 그 서비스 물가의 YOY 증가율인데, 그렇네요. 예, 보시면은 그 빠질 때 보시면은 PMI의 지불 가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물가는 후행하잖아요. 예. 후행하니까 서비스 물가가 나중에 빠지고 피크아웃하면서 빠지고 오를 때도 서비스의 PMI 지불 가격이 먼저 오르고 서비스 물가 PC의 서비스 물가가 나중에 오르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걸 발견하셨는데요. 발견은 아니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 CPI 물가 때문에 예. 다들 난리인데 이 물가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발표한다고요? 예. 목요일 날 CPI 발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알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과거 트렌드를 보더라도 17년도에도 이 서비스 PMI가 50까지 확 떨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예. 따라 내려오고 맞습니다. 네, 19년도에도 마찬가지네요. 예. 먼저 확 빠지고 19년 초에 그 다음에 뒤따라서 내려오고 예. 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빠지고 그리고 PCE 서비스 물가가 그 다음에 따라 내려오고 예.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서비스 PMI 지불 가격 프라이스 부분인 거죠. 예. 프라이스 부분이 떨어지면 예. 이게 진짜 67이라 해서 되게 높아 보였는데 예. 85에서 떨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85에서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가팔랐음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 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기껏해야 빠지기 시작한 게 10월 대비 11월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YOY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 가면은 분명히 빠지게 마련인데 그 폭하고 강도는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빠지는 거는 뭐 그 과거의 어떤 통계적 사실이나 경험치로 봤을 때 분명히 빠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파월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노동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굿즈에 대한 물가는 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연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서비스 물가만 이제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PMI에서 그 아이템 안에 있는 그 지불 가격 자체가 계속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 물가가 빠지는 것도 역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특히나 2020년 코로나 직전 직후에 이 서비스 PMI 가격은 확 빠지는데 예. 오히려 서비스 물가가 약간 이렇게 모조리 예. 반등처럼 맞습니다. 올라갔을 때 예. 그 다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볼 예, 수가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런 걸 뭐 그냥 이 차트만 보면 예. 4%대까지 다음 달 아무리 늦어도 예. 뭐 다음 달 정도까지는 확 떨어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예측하는 내부적인 그 물가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게 되면 연준에서도 아마도 톤 자체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CPI 나오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달에
CPI가 7.1% 전체 이제 YOY로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 컨센은 6.5%입니다. 예, 그렇죠. 6.5를 좀 기억하시고 그거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에서도 각 업계의 설문 응답을 받아서 발표를 하는데요. 섹터별로 약간 좀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뭐 슬로우다운 하다는 그런 평들이 좀 많은 가운데 일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농림수산업 보면은 3, 4개월째 업황이 부진한데 연초가 되면 좋아질 것 이렇게 좀 낙관적인 시각을 좀 피력을 했고요. 건설 쪽은 주거용 건축은 높은 금리로 부진하고 건설업자들에게는 렌탈 프로젝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으니까 건설 쪽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렌탈 쪽이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는 임금이 높아서 고등교육 분야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그래서 인건비 상승을 좀 토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보험 쪽은 22년 말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23년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인건비 및 제품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2023년도에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 해서 약간 헬스케어 쪽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서는 IT 부품 조달이 매주 더욱더 개선되고 있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IT 부분에서의 딜리버리,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직, 과학, 기술 서비스 쪽이 주문은 둔화되고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렌탈 서비스 이쪽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공급망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낙관적임.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소매 유통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연말에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증가. 그래서 약간 유추를 해보자면은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사람을 좀 덜 쓰는 대신에 IT 시스템이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도 왜 키오스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도매 유통, 인플레이션이 이익률을 분명히 훼손할 것.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격 전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마진은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우리 회사 1층에 피오레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보면 이제는 주문을 갖다가 그죠? 다 이렇게 테이블당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맞습니다. 하고 어제 또 신문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 중에 우리나라 분이 만든 서빙 로봇 서빙 로봇이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에서 뭐 점유율 1등으로 뭐 올라선다고 하는데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루비니 교수가 또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로봇화 이런 것들이 또 재앙으로 작용할 거다. 왜 재앙이 되는 거죠? 그게 벌써 한 200년 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경제학자 누구였죠? 계속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노동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팔아먹을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자본주의는 몰락할 거다. 그게 누구였죠, 이 대표님? 찾아보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아담 스미스 이후에 리카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나오고 마르크스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마르크스 말고 또 한 명 있는데
그냥 완전히 이제 틀린 게 되는데 닥터 그 둠에 해당되는 루비니 교수님이 이런 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래 부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비슷한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M 서비스 PMI를 보면서 이번에 발표될 CPI 발표되고 또 PC 나중에 또 발표되죠. 네, 거기서 막 헷갈려요. 저도 막 헷갈리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이제 서비스 물가, 이 서비스 물가가 또 차지하는 부분이 비중이 크죠. 거기에 어떻게 이제 지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약간 컨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